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영덕군이 천지원전 특별지원 가산금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근 패소했습니다. 영덕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전 건설 계획이 번복되면서 군민들이 일방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받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영덕에 천지원전 건설을 추진하며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영덕군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2021년 특별지원 가산금에 이자까지 붙여 409억 원을 회수해 갔습니다. 영덕군은 이 돈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는 패소했는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심 판결은 존중하지만은 우리 지역면이 받은 고통과 그 억울함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식 입장문을 통해 천지원전 추진 과정에서 각종 규제와 재산 피해를 감내해왔지만 최소한의 보상인 가산금마저 몰수당했고 그 과정도 법 규정에 맞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영덕군은 천지원전 특별지원 가산금이 불가역적인 인센티브로 제공됐다는 점을 항소심에서도 적극 주장할 계획입니다. 이 가산금은 그때 당시에 정부 정책에 이제 동의하면서 지역민이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받은 돈인데 그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철회하면서 다시 회수해 간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돼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겪어온 지역 주민들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제대로 된 정부의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거가 원해갖고 도장 다 찍고 해주는데 주민 동의 없이 저거 임의대로 탈원시킨다고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어찌 하든 간에 그 돈을 돌려받아갖고 보상을 해주든가 안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진짜 이거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원전 정책 변화로 인한 피해는 힘없는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최소한의 보상금마저 빼앗기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앞으로 원전 사업에 동의할 지방자치단체가 있을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제51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쓴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을 올바르게 인도한 장한 어버이와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 29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체크와 미용봉사, 가수들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져서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경주시의회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동협 위원장과 김동혜 의원 등 9명으로 구성했고 APEC 개최 도시가 확정될 때까지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부 홍보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과 강료 등이 참석하며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인 오는 2025년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착한 가격 업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곳입니다. 이 착한 가격 업소가 계속해서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런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이 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식은 잔치국수입니다. 맛있고 양도 많아 인근 직장인들이 즐겨 찾습니다. 맛도 정갈하고 음식도 맛있어서 여기 직장분들과 점심 때 자주 오는 편입니다. 가격은 잔치국수 5,000원, 양푼이찜 돼지갈비 8,000원. 지난해 1,000원씩 올린 게 이 가격입니다. 물가가 이래 비싸니까네 뭐 적성 사업하는 것도 사실 미치고는 못하니까네 조금 500원씩 올린 게 이래 요번에 되십니다. 인근에는 짜장면을 단돈 4,000원에 파는 식당도 있습니다. 남는 게 있을지 걱정될 정도의 저렴한 가격입니다.
미용사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포항 송도동의 한 미용실은 퍼머 가격이 3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동네 주민들을 위해 값을 올리지 않다 보니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됐습니다. 동네 분들도 많이 오고 저 혼자 하니까 조금 부담도 덜 되고 해서 사게 받는 것 같아요. 착한 가격 업소는 값이 싸고 품질도 좋은 업소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하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착한 가격 업소에 들어가면 지역 업종별 인증 가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격을 많이 올리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 심상치 않은 물가 오름세는 이들 업소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로 더 쉬운 가격표에는 착한 가격 업소 주인들의 깊은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지역 물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기존의 종량제 봉투 지원 이외에 한 업소당 90만 원 상당의 필요 물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살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자체적으로 해수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난달 24일 경북 동해연안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어패류 섭취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감염되며 급성 발열과 복통, 구토 등을 일으켜서 만성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치명률이 50%에 이릅니다. 영덕군은 임대사업용 농기계 가운데 내구 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농업인들에게 경매해 매각 처리합니다. 매각 대상 농기계는 굴착기와 트랙터, 관리기 등 100석대며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3회 공개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영덕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땅 꺼짐 사고 위험이 있는 싱크홀, 즉 지하 공동이 대구 도심에 200개나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2는 지표면과 가깝고 면적도 커서 즉시 복구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5년에 한 번씩 지하 안전 점검을 하도록 법이 바뀌고 처음 이뤄진 조사인데 보강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도로 가운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사방에 위치 표시와 숫자가 적혔습니다. 인근 왕복 8차로 도로 중간에도 또 다른 도로 갓길에도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아래에 빈 공간, 공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구 도심 땅 밑에 집안 침하 위험이 있는 공동 204개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군별로 적게는 7개에서 50개 넘게 나온 곳도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와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도시철도 1, 2호선이 지나는 도로와 직경 500mm 이상인 상수도관이 매설된 곳 일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동안 전자파를 쏴서 땅속 구조를 확인하는 GPR 탐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확인된 공동의 3분의 2 이상이 즉시 복구가 필요한 긴급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공동의 위치가 지표면과 아주 가까이 있거나 면적이 4제곱미터를 넘어서 땅이 꺼질 위험이 큰 경우입니다. 이런 결과는 올해 1월 대구시와 8개 구군에 통보됐습니다. 하지만 보수공사가 이뤄진 곳은 남구 일부 구간뿐입니다. 보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구군이 많습니다. 관리 주체에서 지금 검사만 하고 복구는 지금 저희한테 넘기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이것도 지금 건설과랑 상수도랑 시랑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장 한두 달 뒤면 여름철 집중호우기입니다. 공동이 발견된 도로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나 노후 수도관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집안이 약해져 땅속 공동이 지금보다 더 커지거나 땅꺼짐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관에 노후화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위해서 되메우기에 제대로 분량하게 된 부분, 이 부분들은 이제 싱크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고 없이 또 오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매일매일 마치 도심의 지뢰밭 위를 다닌다라고 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거든요. 자칫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땅꺼짐 사고, 법을 새로 만들고 세금을 들여 도심 곳곳을 조사했지만 위험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전자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지난 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매주 금요일 그 주간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신청자의 전자메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해수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 이후 국민적 불안감과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전자메일 발송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